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또 한 명의 한인 선출직 정치인 탄생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16지구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노인회관을 방문했는데요. 정 후보는 일찌감치 선거 공약으로 노인 복지 향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 후보는 이날 어르신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KCS 노인회관을 찾은 정승진 후보. 정 후보는 2년 전 선거에서 실패하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이곳 노인회관이었다며 어르신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노인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당시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뛰라고 격려해 주셨다며 그때 말씀이 힘이 되어 또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경로에 간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붙잡고 뉴욕 주정부가 노년층을 위한 각종 혜택을 삭감하고 있다며 자신이 상원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노인들을 위한 예산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뉴욕 주정부가 여러 가지 그 예산의 부족 이런 이유로 인해서 노년층을 위한 각종 정부 혜택 프로그램들을 삭감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뉴욕주 상원의원이 되어서 뉴욕 주정부의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플러싱 경로센터와 같은 노인회관들을 지원하는 우리 뉴욕 주정부의 프로그램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뉴욕주 상원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정 후보는 또 현재 노인 아파트 입주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노인주택과 서민주택 보급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 캠프는 이번 달부터 후보 자격을 위한 청원서 등 공식 선거운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울러 선거에 필요한 후원금 모금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모금을 시작한 것이 이제 한 3주일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한 7만 불 정도 모금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모금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금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힘들을 모으고 정성들을 모으면 모금도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세우고 있는 모금 목표액은 50만 불입니다. 정승진 후보는 지난 3월 주상원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총 7만여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 교육위원에 당선된 제이슨 킴이 지난 3일 저녁 선서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펠팍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9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교육위원에 당선된 제이슨 킴 등 3명의 교육위원이 선서식을 가지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타운의 얼리 차일드우드 센터에서 가진 선서식에서 제이슨 킴 의원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며 지지해준 한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뉴저지 최대 한인 타운인 펠팍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국 분들의 힘에 의해서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쉽진 않네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속해서 봐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채찍질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항상 연락을 해주세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을 좋은 학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펠팍 교육위원회는 부위원장 폴 킴과 이번에 당선된 제이스 킴, 그리고 제프리 우, 카니 황 등 4명의 한인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해당 법안이 뉴욕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뉴욕주 상원 재정위원회는 4일 미주 한인의 날을 뉴욕주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102명의 한국인을 태운 이민선 갤리코가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모든 뉴욕주 정부 달력에 1월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로 표시됩니다.
또 매년 1월 13일 주정부 차원의 미주 한인의 날 행사도 열립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 중 미주 한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있는 주정부는 메릴랜드가 유일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는 메릴랜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 하나인 뉴욕주에서도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기념일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수수료가 6년 만에 대폭 인상됩니다. 최고 258%까지 대거 인상되면서 신청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3일 각종 이민 관련 수수료가 대폭 상향 조정된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취업비자 청원서는 현행 $325에서 $460로 42%가 오르고 투자이민 신청서는 현 $1,500에서 $3,675로 무려 $2,175가 인상됩니다. 사전여행 허가 신청서도 $360에서 $575로 60% 오르고 입국 불허 사유 면제 신청서도 $200에서 $715로 258%가 오릅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현 $595에서 $640로 45%가 인상됩니다. 특히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신청의 경우 2010년부터 $6,23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또다시 $17,795로 $11,565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연례 보고의 경우도 $3,035의 수수료가 신설됐습니다. 인상안은 4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6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최소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비자 취소 처분을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 체포된 사실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인 immigration.com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해외 공간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경우 재량껏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비자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이민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합법 체류와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등 해외 여행 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과 검사 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비자 재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해당 비자를 갱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2달 사이 5명의 한인이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돼 상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뉴욕시는 유급병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도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데일리뉴스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시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유급병가 위반 업체와 벌금 부과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형 약국체인 CVS는 올해 10만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위반 업체 중 액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보안업체 FJC 시큐리티 서비스와 멀리건 세큐리티도 각각 74,500달러와 3만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 소매업체 달러트리 스토어도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는 등 올해 첫 4개월 동안에만 총 71만 8천여 달러가 부과됐습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유급병가 조례에 따르면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연간 5일 40시간의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5인 미만 업체는 무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첫 적발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500, 2년 이내 두 번째 적발은 최대 $750, 그 다음부터는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종업원에게는 받지 못한 유급병가분의 임금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뉴욕시 신축 서민아파트 9곳이 입주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뉴욕시 서민아파트 웹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한국어 신청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서민 아파트는 연소득 약 2만 달러에서 14만 달러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557개 가구에 입주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까지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면 지원할 수 있고 추첨을 거쳐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인 곳은 브루클린 4곳과 맨하탄 2곳, 브롱스 2곳, 퀸즈 1곳으로 일반 렌트의 4분의 1 가격에 렌트가 가능하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의 경우 일반 스튜디오 렌트는 $2,000에 달하지만 서민 아파트는 월 $532로 렌트가 가능합니다. 윌리엄스버그 서민 아파트의 지원 자격은 소득이 $2490에서 $24,200 사이로 6인 가족 기준 $6120 연소득의 가구라면 3베드룸을 $1,182에 렌트할 수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뉴욕시 서민 아파트 웹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 아파트의 입주자 신분은 영주권자 이상으로 뉴욕시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뉴욕시의 각종 재난경보도 한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국이 한국어 등 총 13개 언어로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재난관리국이 영어로만 제공됐던 재난경보 알림 서비스에 번역 기능을 추가하고 한국어를 비롯한 총 13개 언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관리국은 Notify NI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재난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국 웹사이트나 311 전화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나 이메일, 팩스,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종 경보를 자동 공지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나 하수도 범람,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재해경보부터 교대주차 규정 유예 등을 디지털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고 문자 메시지 외 오디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특성화된 정보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경보 알림 메시지가 뜨면 한글을 비롯해 13개 언어로 번역된 링크가 함께 제공됩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3월 시정부 웹사이트에도 번역 기능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5월 둘째 주 일요일인 내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올해는 5월 8일 한국의 어버이날과도 겹쳤는데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자는 취지지만 종종 상업적인 날로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바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